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루 쉬어갔는데요.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만한 다양한 특집 코너들이 뒤편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국 증시 대신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유럽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금리 인하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으로 이번 주 내내 오르다가 상승 랠리를 거듭한 끝에 오늘 하루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8%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04%, 그리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도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독일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퓨마가 인수설이 나오면서 18% 넘게 뛰었고요. 또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는 UBS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힘입어서 1%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체크해 볼까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발빠르게 진행 중이죠. 간밤에 푸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미국 측에서 제시한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러시아도 미국의 전략적 안정성에 동참할 거라고 전한 겁니다. 다만 종전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크림 반도와 돈바스 영토 인정이 핵심 협상 조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하면은 전투를 중단할 거란 조건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를 또 찾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전쟁을 확실히 끝낼 수 있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가능성에 시선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간밤에 독일에서 경제 지표가 또 하나 발표됐는데요. 독일의 12월 GfK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마이너스 23.2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독일은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만큼 소비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될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잘 체크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슈, 바로 CME 페드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87%까지 다시 한번 성큼 올라선 겁니다. 지금 이 기세라면 12월 FOMC 회의에서 정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물가 안정을 택할지 아니면 고용시장을 더 걱정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시장의 메인 이슈들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해 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김현사 아나운서가 또 특별한 코너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별한 코너 바로 AI 대화형 비교 모델입니다. 일단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그록 같은 경우는 빼고 세 가지 주요 AI 챗 GPT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부터 챗 GPT 그리고 제미나이, 클로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미나이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점이 명확히 다를까라는 점에 주안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화형 AI 단 안에서 가장 친숙한 건 챗 GPT일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출시가 되기도 했고 사용자 친화적인 응답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개발사보다는 목표를 더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만든 챗 GPT,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다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점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사용법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일단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대중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방향성이 사용자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운데서는 나한테 무슨 고민이 있거나 털어놓을 일이 있다 싶으면 챗 GPT한테 달려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겠고요. 다음으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약간 다릅니다. 구글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크롬이라는 검색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유튜브라는 가장 거대한 밸류 체인도 가지고 있고 또 크롬, 구글 안에 구글 이메일 같은 정말 연동이 편리한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계정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모두 연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구글의 제미나이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제미나이가 가장 잘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의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엔스로픽이라는 기업단에 조금 주목을 해보면 클로드의 성장세도 정말 가파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칩을 조달받는 대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기업이기도 하죠. 클로드의 AI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에 가장 편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문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책을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코딩을 많이 하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일 경우가 높습니다. 사전 정의나 윤리의 기준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는 AI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제미나이의 월 29,000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가격의 상방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 선이라고 써놨는데요. 하나로 좀 변환을 해보면 29,000원을 약간 넘어갑니다. 29,8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클로드, 문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AI이다 보니 가장 저렴합니다. $17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정도를 웃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장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봤는데요. 기사를 하나 던지고 이 내용을 좀 주요한 핵심만 추려서 요약을 해봐라 라고 3가지 AI에게 시켜봤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나오는 걸 한번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맨 위부터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클로드 순입니다. 제미나이가 각광받는 이유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다르다 보니 요약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사용자의 목표는 그거였겠죠. 내가 이걸 쭉 보지 않아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해라라는 거였는데 이 두 AI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해도 내가 열심히 읽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이라고 쓰면서 5문장 이내로 한 가지씩 정리를 해봤다라고 5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미나이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미나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다르고 수치로는 얼마나 다를까요? 이 AI를 시중에 내놓기 전에 AI 관련 회사들이 하는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테스트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2,500개의 문항을 AI에게 학습시키고 또 테스트를 해보는 시험인데 여기에서의 정답률이 제미나이가 가장 높습니다. 제미나이 유료 버전인 경우에는 41%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챗GPT는 30% 정도의 정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미나이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많은 이유들뿐만 아니라 제미나이가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구글이 자체 칩인 TPU를 사용해서 학습시켰다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탈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을 텐니다. AI 버블론을 삼켜내고 있는 제미나이 그리고 FOMC가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12월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지금까지 전반적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최애주들을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애주 기준은 이제 지난 10월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한 4분기 기준으로 잡았고요. ETF는 또 제외를 했고 종목 중심으로 선정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서학개미들이 지난 4분기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탑5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엔비디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워런 버핏의 선택을 받았던 알파벳, 여기에 또 양자 컴퓨팅 대장주죠. 아이온큐가 올라와 있고요. 메타와 함께 아이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아이렌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한 종목 가운데 하나죠.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주목을 또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렌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건 비트코인 채굴 네.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거는 이제 뭐 사고 팔고도 가능하지만 채굴을 통한 그런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채굴을 전문적으로 하는 또 기업이고 또 AI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렌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신 4개의 기업보다는 좀 작은 기업이고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에 또 활성화되고 또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좀 성장세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또 채굴 관련된 업종들이 또 크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면요, 이거 2024년까지 적자였어요. 사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자였다가 2025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1억 8,800만 달러에서 5억 100만 달러로 늘어난 것도 호재죠. 그래서 네. 매출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회사가 경영상 잘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잘 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좀 조정세이기도 하지만 향후 이제 상승 가능성은 돋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 클라우드 매출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렌은 뭐 사실 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죠. 11월 5일 이후로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었고 근데 지금 약간 다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 양상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흑자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만큼 투자에게는 또 매수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기업 살펴볼게요. 자, 4등, 네 번째 선택을 받은 기업은 메타입니다. 최근 이 메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구글의 이제 TPU 채택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휘청거리다가 또 다시 이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는 메타인데 메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메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예. 문제가 없고 좀 걱정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류는 바뀌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메타버스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또 지금 최근에는 또 AI가 유행하듯이 그 메타버스가 유행할 때 또 메타는 메타버스를 따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CEO 자체가 마크 저커버그 자체가 굉장히 최신 트렌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북 만든 것도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그런 것도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최신 트렌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로 또 가장 먼저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는 또 AI에 전력 투구를 다하는. 네. 네, 그래서 지금 AI 인재도 많이 영입하고 있고 이번에 뭐 구글 쪽으로부터 TPU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런 진출들이 좀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이런 점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메타는 근데 이제 이렇게 트렌드만 쫓다 보면은 사실 수익성이 안 나는 회사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네, 왜냐면은 막 뒷북만 치고 다 이렇게 유행 다 끝났을 때 탕후루 유행하다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뒷북 치면 안 돼요. 뭐든지 네. 사업에.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야 그래도 돈을 좀 벌거든요. 근데 메타는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한 번도 최근 3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늘고 있다. 순이익도 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네. 메타가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세금 이슈 때문에 발목을 좀 붙잡혔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괜찮은 게 맞을까요? 근데 세금 이슈 이런 것들은 저는 일시적인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악재는 항상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경영을 하다 보면은 무슨 세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기업 직원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뭐 1년 지나면은 또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준한 이런 영업이익의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좀 돋보이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런 독점 소송에서도 승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실적 흐름이 계속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메타의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 좋다고 보고요. 현금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사업에 적극 나서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재무적으로 깔 게 없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저는 메타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들 사실 뭐 좀 안 좋은 실적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 개인들 투자자들이 하는 중에서. 음.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그냥 꾸준하게 또 트렌드도 잘 맞춰 나가고 또 거기서 수익성도 잘 뽑아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크게 걱정이 없다. 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4등 기업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 또 마찬가지로 매수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양자 컴퓨팅 대장주죠. 사실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애환의 기업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랫동안 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빛을 내지 못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양자 컴퓨팅 지금 많이 오른 시점에서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살짝 눌린 구간에서 더 담아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뭐 아이온큐가 예. 지금은 좀 보류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저는 네. 지금 왜 그러면은 양산화 시점이 사실 언제가 될지 정확히 몰라요. 네. 젠슨왕 같은 경우는 20년 뒤에 양산화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이런 아이온큐나 실무진들은 이 양자 컴퓨터 실무진들은 뭐 3년 5년 안에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로 좀 좁혀서 봐도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당장 양산화해도 이게 바로 수익성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로 대표되는 종목이고 그런데 양자 컴퓨터 자체가 273도, 영하 273도에서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컴퓨터로는 쓰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이 273도 엄청난 극저온을 유지를 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과학실이라던가 뭐 실험실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 비싸다 보니까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양산 체제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가 좀 큽니다. 근데 아이온큐만 그런 게 아니라 리게티 컴퓨팅도 그렇고 퀀텀도 그렇고 다 대부분 적자예요. 근데 이제 뭐 순이익 같은 부분들이 계속 적자인데 이 기대 심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양산화가 돼야 대량 생산이 돼야 이제 그게 수익성으로 뽑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아직 저는 한 10년 정도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문제는 뭐냐면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해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양자 컴퓨터 있죠. 막 인천에 송도에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한대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근데 그런 게 조금씩 보급을 하는데 이게 돈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0년, 20년 동안 회사가 많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 회사 너무 많은데 그 회사들 중에서 한두 개만 살아남고 대부분 망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AI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AI 기업이 성장을 하면요. 네. 산업은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구글이 제미나이 3로 재패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대기업이 다 독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 세계도 이미 구글이 뛰어들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었고 그럼 이런 대기업들이 또 독식하다 보면은 리게티 컴퓨팅이나 아니면은 뭐 리게티 컴퓨팅이나 뭐 퀀텀 이런 예. D-Wave 회사, 퀀텀 뭐 관련주들 이런 많죠. 회사들이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10년 안에 경영상 어려워지면은 뭐 약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아이온큐는 기술력도 있고 좀 약간 덩치가 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고생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보류 관점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고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죠. 그런데 당분간 조금 더 눌릴 걸로 예상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네, 저는 결국은 구글 같은 대기업이 양자 컴퓨터도 독식하지 않을까. 최후의 승자는 결국 한두 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네. 항상 인터넷에는 뭐 미국에는 구글, 우리나라는 네이버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나라도 네이버 인터넷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다 결국은 승자만이 독식하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류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은 종목. 자, 세컨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바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워런 버핏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제미나이 3 돌풍, 여기에 또 TPU 대박까지 뭐 수식어들이 상당히 많죠. 알파벳은 지금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사실 여기서 가장 좋다고 보고 제미나이 3가 챗 GPT 5.1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인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네. 가장 높은 점수로 그래서 일단은 제일 완벽에 가까운 AI 가깝고 그래픽 작업이나 뭐 사람 말귀 알아듣는 거나 다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미나이 3가 가장 큰 성공을 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AI 쪽으로도 1위고 아까 전에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도 잘하고 그리고 TPU 이번에 흥행 뭐 메타 쪽으로도 계약을 하고 이 TPU라는 게 전력 소모를 되게 조금 먹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는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네. 40% 이상이 전기입니다. 전기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냥 AI가. 그래가지고 괜히 AI 버블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 먹는 하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때려잡을 게 TPU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능은 GPU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TPU를 통해서 놀라운 제미나이 3를 훌륭한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력 소모 적으면서도 가장 훌륭한 걸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또 워렌 버핏의 선택을 받았죠. 그런 것들 버크셔 해더웨이가 가치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가장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서 가능성이 높은 게 알파벳이다. 기술주를 잘 투자하지 않는 버크셔의 문화상 애플을 많이 매도를 하고 알파벳을 샀다는 거는 지금 굉장한 그런 거다, 선택이다 이렇게 네. 보고 여러분들도 뭐 망설임 없이 저는 버핏을 믿고 한번 알파벳 네. 구글 한번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못 믿어도 되지만 그래도 버핏은 믿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대망의 1위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한 $210 수준이었죠. 그래 지금은 $180까지 꽤나 큰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엔비디아는 사실 구글 TPU라는 큰 경쟁자가 나왔지만 네. 이미 AI 이런 업계, AI에서 GPU가 중요하기 때문에 GPU가 AI 업계 8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이다. TPU가 대체는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길이 멀죠. 한 세대 네. 앞섰다 이렇게 말들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TPU가 좀 따라가기 힘든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만의 고유 생태계 쿠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AI 개발자들이 아예 그거를 사가지고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다를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개발자들의 족보가 있죠. 네. 미리 그 선배 개발자님들이 만들어 놨던 족보를 그대로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만 따라가면은 1부터 100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한 95부터 시작하는 거죠. 95까지 선배들이 길을 닦아놨네? 95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5만 만들면 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끊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다. 엔비디아 너무 비싸지만 못 끊어.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TPU나 이런 데보다 비싼 건 맞는데 끊고 싶어도 비싸도 쓴다. 이런 의미로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거의 약간 쿠다 때문에 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해서 저는 추세적으로는 보류 상황이다. 네. 하지만 아직 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쿠다 생태계를 파회법이 아직 잘 안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 단기적으로는 추세로 매매를 한다면은 보류, 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4분기 동안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